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키사이트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무선 충전 어플리케이션에 측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작년 초반에 저희 사내교육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사내교육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가, 규격단체에서 어떤 시험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사실 최근에 제가 방금 발표해 주신 RAT 측정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측정 요구사항 및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 사실 그게 아직 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디비전에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미 정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난다면 좀 더 정확한 측정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아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비슷한 맥락에서 각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조금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6월 이후에는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블록 보고요. 블록 보면서 어떤 측정 요구가 어떤 디바이스 내지는 시스템 레벨에 있는지 보게 되고요. 각각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레벨의 측정 솔루션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트워크 이용한 하이파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공진 방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될 그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와 그 다음에 전력 트랜스퍼 효율에 대해서는 디자인하신 사람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객들도 효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연구한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도 방식인데요. 저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잘 모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송신 쪽이 있고 수신 쪽이 있고 코일 있고요. 그 다음에 송신 쪽에서는 인버터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있고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신 쪽에서 정류기라든가 레귤레이터 이런 거 있고, 통신하고, 통신 방식은 로드 시프트 킹 방식이라는데 아주 간단한 일방향 데이터만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데서 보면은 레귤레이터 측정도 하셔야 되고, 렉티파이어 측정도 하셔야 되고, 이 코일, 그 다음에 여기에 커플링 정도, 그 다음에 이런 파라미터들을 쭉 측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진 방식도 마찬가지고, 아까 코일이었는데 루프 레조네이터가 사용될 거고요. 레조네이터 공진점이 어떻게 되는지, 커플링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 커런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파라미터 측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파워 앰프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렉티파이어, 레귤레이터 같은 것들 측정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효율도 측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좀 오래된 걸 제가 긁어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브루투스 쓴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디바이스 레벨에서의 어떤 측정 솔루션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었어요. DC-DC 컨버터, 레귤레이터, 공진기 내지는 코일 이런 것들 다 디바이스 레벨에서 하나하나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LCR 메타나 임피던스 애널라이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DC-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5061B라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내지는 임피던스 애널라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루프 게인이라든가 임피던스 내지는 페이즈 마진 이런 것도 측정할 거고요. DC가 인가된 어떤 인젝션 트랜스포머 같은 액세서리들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요 J210A라는 요 트랜스포머는 저희 키사이트 제품은 아니고요. 피코테스트라는 회사에서 주로 AC나 DC 인젝션 내지는 트랜스포머용 파워 서플라이, DC-DC 컨버터 내지는 레귤레이터 측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제공을 하고 관련 어플리케이션 노트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PSRR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DC 인젝션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액세서리들 필요하고, 임피던스 애널라이저 내지는 저주파까지 측정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레조네이터의 Q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임피던스 애널라이저 내지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5061B라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임피던스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5Hz부터 3GHz까지 두 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S 파라미터 측정해주는 포트가 있고, 하나는 하이 임피던스하고 게인 페이즈 측정해주는 포트라고 해서 5Hz부터 30MHz까지 측정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주파수 범위 내, 유도 방식이든 공진 방식이든 간에 전체적인 주파수 범위 내에서 디바이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조네이터, 공진 방식에서 쓰이는 레조네이터나 이런 커플링 팩터 이런 거 측정할 때는 이제 내지는 하이파워 앰프 같은 거 측정할 때는 하이파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이용해서 RF 마이크로웨이브 때 이제 디바이스나 컴포넌트들의 특성을 측정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테스트 포트 파워가 과거에 뭐 8753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내지는 ENA 같은 경우는 테스트 파워가 10dBm 정도예요. 그리고 인풋 데미지 레벨은 보통 20에서부터 30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워 앰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50W급 파워 앰프를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50W 거의 47dBm 파워에서의 어떤 특성을 측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일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는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 컨피규러블 테스트 셋이라는 옵션을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외부의 컨피규러블 테스트 셋을 구성을 해서 50W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하이파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ENA 시리즈라는 장비가 있고요. PNA 시리즈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ENA 시리즈 중에서는 5072A라는 액티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컨피규러블 테스트 셋 기능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PNA는 PNA-L, PNA, PNA-X 다 되는데 문제는 그 장비들은 10메가서부터 가능해요. PNA 시리즈는. 그래서 10메가 언더에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건 5071A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퀄컴 같은 경우는 처음에 HPNA를 PNA-L이라는 장비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공진 방식에 6기가 때, 6메가 때 6.75메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도 있잖아요. 그런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죠. 5072A 같은 경우는 30kHz부터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072A를 이용하여서 하이파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구성을 해서 이런 하이파워 환경에서 측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예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시스템 레벨의 테스트입니다. 제가 좀 약간 좀 뭉뚱그려 놨는데요. 아까 전에 발표하실 때 보면 렉 테스트라고 있었죠.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스템 레벨에서의 커플링이라든가 임피던스라든가 아니면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필요하죠. 일단 뭐 스캔 패턴도 측정하고요. 어떻게 그 안테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충전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안테나 위치에 따른 어떤 안테나 측정 시스템 비슷하게 어떤 스캔 패턴 테스트하는 항목들도 있고 내지는 공진 커런트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의 커런트 프루브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TX-RX 커플링 같은 경우는 하이파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이용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커플링 이피션시 같은 경우는 오실로스코프 이용해서 전력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내지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이용해서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또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하이파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부분과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입니다. 자, 요게 5061B라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고요. 요게 이제 개인 페이지 포트예요. 여기서 5Hz부터 30MHz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인젝터예요. 요게 DC 출력이고요. DC가 들어가 있어서 트랜스포머 통해서 DUT 파워 서플라이에 DC-DC 컨버터에 인젝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게인이라든가 페이지를 측정을 하게 되죠. 좀 더 자세한 블럭입니다. 그래서 요게 게인 페이지 포트고 요게 이제 인젝터고요. 요게 이제 DC-DC 컨버터 이해입니다. 여기 파워 서플라이고. 그래서 여기서 신호 인가가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 측정하고 요거는 DC 인젝션 해주는 거고. 그 상태에서 루프 게인하고 페이즈 마진 같은 측정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DC-DC 컨버터에 아웃풋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셋업입니다. 아까 똑같은 DC-DC 컨버터에 아까 같은 경우는 루프 게인과 페이즈 마진을 측정한 경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웃풋 임피던스를 측정한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DC-DC 레귤레이터 측정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AC 인젝터예요. AC 인젝터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페이지 포트를 이용해서 측정한 연결도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루프 레조네이터를 측정하는 겁니다. 뭐 임피던스 애널라이저나 내지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레조네이터 내지는 루프 안테나에다가 물려서 공진점을 찾을 수가 있죠. 프리쿼시 수입하면서 바로 공진 주파수와 위상 제로 포인트 찾아서 공진 주파수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옛날부터 이용하는 뭐 가장 기본적인 공진점 찾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루프, 그러니까 커플링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 1, 포트 2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연결해서 요 S 파라미터 측정해서 커플링 포트 측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S 파라미터를 기본으로 해서 전류 전압 계산을 해서 효율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5072A라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액티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포트가 일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보통 10dBm이 맥스예요. 근데 이 5072A라는 거는 이 테스트 포트가 주파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3기가에서 20dB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에 다른 액세서리가 없이도 한 20dBm의 특정 환경에서 어떤 디바이스의 성능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다라면은 5072 같은 경우는 컨피규러블 테스트에이션을 여기서 이제 이 내부에 있는 테스트의 각 부분을 밖에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풀러가지고 하이파워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파워 네트워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죠. 자,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 포트 파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장비마다 조금 편차가 있지만은,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DUT가 패시브 디바이스 측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하이파워 앰프라든가 나는 진짜로 47dBm 환경 내지는 43dBm 환경에서 부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면 이제 여기서 드라이빙 하는 레벨이 47dBm이 돼야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드라이빙 파워도 안 되고요. 만약에 이 DUT가 앰프라면 여기서 들어오는 시가 증폭이 더 많은 신호가 나오겠죠. 데미지 있겠죠. 보통 이런 계측기들 데미지 레벨이 보통 30dBm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 이렇게 부스트 앰프를 달고 이렇게 어테뉴에이터를 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게인 측정은 되죠. 여기가 앰프라고 한다면. 순방향 테스트는 됩니다. S 원론 측정은 될까요? 자, S 원론 측정 안 됩니다. S 원론은 부스트 앰프의 S 원론이지 여기서 반사되는 건 나오지 않아요. S 원론 측정은 안 되고요. S21 측정 가능합니다. S22 측정은요. 이 어텐 때문에 안 돼요. 측정이 되긴 하는데 이 어텐이 예를 들어서 뭐 30dB 어텐을 달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0dBm 쏜다고 하면은 30dB가 마이너스 30대고 여기서 만약에 이 DUT의 아웃풋 매칭 특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리턴 로스 30dB라고 가정을 해보죠. 0dB가 마이너스 30에 DUT에 인가가 됐는데 여기서 되돌아 나오는 건 마이너스 60이죠. 거기다가 어텐 다시 30 먹으면 마이너스 90. 여기 마이너스 90이 들어가요. 커플링 되면 15dB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 이 리시버의 노이즈 레벨에 묻혀가지고 S22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완벽한 솔루션은 아닌데 순방향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부스트 앰프 쓰고요. 여기서 점퍼를, 요게 이제 컨피규러블 테스트 옵션입니다. 내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부 거는 약하니까 밖에다가 사용자가 임의로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소스 아웃풋을, 소스가 원래 일로 나오는 신호를 끊어가지고 밖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46dBm까지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부스트 앰프를 쓰시고 이놈의 출력을 커플링해서 여기 레퍼런스 스윙기에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물론 주의하실 사항은 이 레퍼런스 스윙기 이걸 풀르게 되면은 이 패스 손실이라는 게 이런 게 작아져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데미지 레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품들이 있으니까. 저게 뭐 어차피 사람이 만든 물건들인데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의를 해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레벨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일단 파워 버짓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데미지 레벨이 마이너스,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0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 46dBm이면 요 커플링 뺐다가 20dB면은 여기에 25dB 정도 어텐을 달아서 마이너스 20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파워 버짓 계산해서 적절한 어테네이터, 적절한 커플러, 적절한 앰프를 이용하면은 원하시는 레벨의 하이파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게인과 안정된 파워만 나오면 되고, 요즘 네트워크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파워미터를 이용해서 소스 파워 캐리란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S 파라미터 그냥 오픈쇼트 로드에서 이렇게 S 파라미터 측정을 해요. S 파라미터 측정할 때는 테스트 포트 파워가 0dBm이 됐던 10dBm이 됐던 크게 문제가 되죠. 어차피 입력대 출력비, 입력대 발사된 거에 비이기 때문에 입력이 작아지면 출력도 작아지고, 입력이 작아지면은 반사도 상대적 비례해서 작아지고, 그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레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 인가되는 절대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경우에는 파워미터를 이용해서 여기 레벨을 항상 일정하게 먼저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방식이 제공이 됩니다. 소스 파워 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워미터를 이용을 해서 소스 파워 캘을 하고, 소스 파워 캘 된 소스를 이용해서 리시버 캘을 또 합니다. 아까 소급성 얘기했죠. 측정은 소급성에서 시작해서 과학도로 끝난다 그랬죠. 이 소급성이죠. 파워미터의 소급성을 가지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소스와 리시버를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소스와 리시버가 파워미터의 측정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절대 파워 측정도 가능하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소스 파워 캘에서 맞추고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순방향 측정되고 S11 측정돼요. S22 측정은 여전히 안 되죠? S22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S11과 S21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하죠? 아이솔레이터 쓰고요. 요 아웃풋을 커플링해서 여기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풀 투포트 캘리브레이션 된 상태에서 S11부터 S22까지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근데 약간 제한사항이 있어요. 어떤 제한사항이 있냐면은 이 아이솔레이터가 와이드밴드 특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로우한 아이솔레이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 주파수가 일반처럼 이렇게 와이드밴드 측정은 조금 어렵고요. 아이솔레이터가 동작 범위 내에 협대역 측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파워 환경에서 S11부터 S22까지 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하이파워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WPT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 5071 베이스의 하이파워 네트워크를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물론 P&A 시리즈 이용해서 하이파워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는 것도 똑같은 컨셉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P&A는 미니멈 주파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ENA 요 5072A는 8.5기가까지예요. 그래서 8.5기가 이상의 하이파워 네트워크를 꾸며야 된다면은 P&A-L 같은 더 높은 마이크로웨이브 때까지도 가는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을 좀 나열을 했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부스터 앰프 써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S11, S21을 정확히 측정하는 하이파워 네트워크 구성, 그 다음에 S11부터 S22까지 풀투포트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성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이파워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구성을 했어요. 문제는 이제 또 캘리브레이션이에요. 저희가 공급하는 캘키트 이런 것들이 50W, 100W에서 견디지 못해요. 특히 로드가. 로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W, 저희가 수동 캘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로드 같은 경우는 한 2W에서 문제가 됩니다. 오픈쇼트는 특히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투포트 캘리브레이션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옛날에 어플리케이션 노트에 보면은 로드가 좋은 게 없으니까 이 파워미터 같은 걸 다이렉트로 못해 어태 붙여가지고. 그래서 로드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파수가 낮다라면 로드의 특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6.75메가에서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캘킷의 로드는 그냥 특성이 좋은 어텐 로드에다가 어텐 충분히 달아서 측정하셔도 크게 측정 정확도에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주파수가 더 높아진다면 더 좋은 스탠다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그 로드에다 어떤 큰 걸 달아서 쓰시는 방법, 이 정도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HPNA를 구성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일부 어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급하는데 기외에 하이파워 부스트 앰프라든가 하이파워 커플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키사이트에서 제공되진 않고요. 뭐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주파수 대역에 맞는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의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일부 회사들에 대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제가 눈에 띄는 회사들을 적은 거고요. 이후 해에서도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전체 주파수를 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부분 커버하고요. 키사이트 제품들은 그렇게 파워 핸들링 레벨이 높진 않아요. 대신 저희 거는 범용으로 와이드밴드, 광대역 액세서리가 주로 많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 대역에 특정 목적에 맞는 거는 이런 밴더들에서 수배를 하시면 충분히 필요하신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실로스코프는 지원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저희 오실로스코프에다가 이 옵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 파워 관련된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캘 셋업 측정 위저드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전송 효율까지도 이렇게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장착이 돼서 이 WPT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측정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파워 퀄리티, 커런트, 그 다음에 뭐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스위칭 로스, 스루 레이트, 모듈레이션, 아웃풋 리플, PSRR, 이피션시 뭐 이런 것들 다 측정하실 수 있고요. 그 관련된 액세서리 중에서 요건데요. 요게 이제 요 옵션 디스큐 픽스처라는 건데 요게 이제 프로브예요. 프로브고요. 파워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압 전류를 측정해서 그걸 곱하면 파워가 되죠. 근데 문제는 전압과 전류가 디스크가 섞이면 측정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프로빙 하기 전에 요 액세서리에다가 사실은 픽스처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캘 해주는 디스크 캘리브레이터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브를 먼저 찍고
전류와 전압을 스킬을 마친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전력을 측정해 줍니다. 그런 액세서리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워 매저먼트 옵션을 이용을 해서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측정한 겁니다. 먼저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고, 여기 나오는 그림대로 먼저 이렇게 프로빙을 합니다. 프로빙을 한 다음에 요 시그널이라는 메뉴를 딱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토 셋업 누르고 어플라이 누르면 지가 알아서 스케일 다 이 측정 항목을 자동으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압, 전류, 효율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측정을 해주죠. 굉장히 파워풀한 새로운 툴입니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WT 관련해서 효율 같은 거 측정할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체 시스템 레벨의 어떤 퍼포먼스 테스트 해주는, 인증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실로스코프 관련해서 파워 매저먼트와 관련된 다양한 액세서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스큐처, 그 다음에 커런트 프로브, 디퍼런셜 프로브 뭐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단순하게 전압뿐만 아니라 전력 측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이용한 전력 효율 측정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저기 나와 있는 5061B라는 저주파 네트워크 말고도 모든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저희 일본에 있는 야나기모토라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엑스퍼트가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게. 그분이 어떤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아요. 돈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S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전력 효율, 전력 파라메터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셔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결론을 도출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실제 S 파라메터를 측정한 S 파라메터 모델과 실제로 이제 코일 같은 것들을 계측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들을 다 측정해서 그런 모델을 만든 걸 해서 실측한 결과하고 이 모델 갖고 알고리즘 해서 만든 거 갖고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결론적으로 S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전송 효율 내지는 전압 전류 값을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데모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S 파라미터, 측정된 S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전류값, 입력과 출력 전류값과 전송 효율을 디스플레이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는 사용자는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스템에 AC를 얼마를 인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배터리의 임피던스는 얼마다.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게 그 중간 나무의 S 파라미터를 측정을 해서 그 환경에서의 효율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실제 디스플레이 값이고요. 여기 이제 데모 밖에 있는 거고요. 자, 요거보다는 요걸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치구를 만들었고요. 이 치구에 실제 측정을 했어요.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L값, R값 뭐 이런 값들, 커플링 팩터 이런 것들 측정을 해서 실제 값을 구했고요. 요걸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서킷 모델을. 다음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S 파라미터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시고 실제 이제 계측기를 이용해서 실제 전압 전류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송 효율을 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와 실측한 결과와 비교를 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S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입력 S 파라미터 구해지는 어떤 시스템 내지는 커플링 해주는 공진기에 S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 그 입력 출력단의 입력 전압과 출력 로드의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전압 전류가 유기되고 전송 효율이 나타날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시거나 나중에 측정하실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프로그래밍은 저 5061B라는 저주파 네트워크에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돌릴 수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다른 네트워크의 S 파라미터만 가져가면은 ADS 같은 데서도 충분히 여러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는 5061B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아직 다른 장비에서는 쓸 수는 없고요. 소스 코드는 확인이 안 됐고요. 컴파일 버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